자,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습관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시리즈로 해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 여러분들 뭐 바둑 둘 때 복귀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투자에서도 이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 정말로 잘한 건지, 혹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문제집 풀 때 기억나시나요? 문제집 풀 때 내가 4번을 맞췄어요. 그러면 4번을 맞추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4번은 정말로 내가 맞는 해법으로 풀었는지, 혹은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서 이게 왜 틀렸는지 검증하고 넘어갔나요? 전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인데 이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주식시장은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A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를 했음에도 B, C, D, E 뭐 이런 이유들이 섞여가지고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정말로 내가 생각한 A 때문에 올랐는지 B, C, D가 작용을 했는지, 혹은 이게 더 중요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요소도 좀 있었던 것 같다,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올랐네 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성공했어, 그래 나는 잘했으니까 나 잘했어, 자신감 붙고 다음 걸로 넘어가죠. 그리고 못했다고 하면 운이 없었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안 좋은 겁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맞는 해법인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니었고 다른 이유가 있었어, A가 아니라, 그거를 알아야 되고, 또 못했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왜 틀렸는지, 단순히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과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어야 됐으며, 기업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뭘 놓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복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실제 저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 제가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중반부터 뭐 2006년 이럴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이 장에서 2009년, 2010년에 조금 배우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저한테 잘 맞는 장이 나타나서 2014년까지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이 굉장히 가치주에 굉장히 좋은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치주 플레이어들은 이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과신의 단계로 넘어갔죠. 확신에서 과신으로. 그래서 그래 가치주 사면 무조건 오르네, 이런 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장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 딱 똑같이 4년이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됐었으니까 요 기간 동안 정말 죽 썼어요. 이 성적이 내려고 해도 제가 사는 거는 절대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를 2019년, 2020년에 도달하는 기간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뭐가 잘못됐을까? 나는 주식을 잘 골랐던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타법대로 치면 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뭘 빠뜨린 게 무엇일까? 혹은 다른 에셋까지도 고민하면서 어떤 에셋으로 옮겼어야 될까? 아니면은 주식 안에서도 과연 그러면 나는 외국 주식을 왜 안 쳐다봤을까? 뭐 한국 주식 안에서는 어떤 섹터를 더 봤어야 됐을까? 그 년마다 바뀌는 색깔에 대해서 왜 나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2019년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 진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이게 아니라 요거를 또 이렇게 넘어서서 최근에도 2021년 상반기가 장이 좋았고 이제 지금 하반기가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주춤주춤 하는데 이 하반기가 맞이하면서 또 복귀를 하죠. 매일매일 복귀를 하고 달마다도 복귀를 하고 분기별로도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들었었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어야 했을까?
그 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는 제외하더라도 불가능한 것도 제외해야 되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켓 타이밍 같은 건 제외해야 되지만 과연 내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확실히 잘 했는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합니다. 단순히 적정 주가 오면 팔겠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게 막연히 손 놓고 있다 보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제고되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막연히 싼 거 사서 기다리면 팔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이 좋은 수익률을 연간 좋은 수익률을 제고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욕심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 제고를 하려면 매년 그리고 분기마다 월마다 하루하루 이게 계속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2010년보다 전이죠. 2009년인가? 이때부터 지금 2021년까지 메모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메모가 예전에 매일매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며칠마다 한 번씩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정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엑셀로 정리하면 몇만 줄 이상이 되죠.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보물이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과연 내가 이 국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과거의 내가 더 뛰어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과거의 나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복귀에다가 나중에 더 얘기할 거는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습관까지 나중엔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메모들, 차트를 매번 캡처해가지고 내가 이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이렇게 복기를 해보고, 다양한 식으로 복기를 하는 겁니다. 매번 일기를 쓰듯이.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생에서도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필요하듯이 주식에서도 일기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다 생각하면 일단 일지 쓰는 습관부터 들이십시오. 일지. 내가 지금 당장에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지 쓰는 습관이 처음에 들기 전에는, 처음에 쓸 때는 막 몇 시간씩 걸렸어요. 두세 시간씩. 거기다가 어디 가서 들어온 얘기, 책 읽은 얘기, 이런 거 막 종합하다 보면 밤이 훌쩍 갑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리하는 습관이 계속 붙다 보면 이게 짧아져요. 시간이 5분 이렇게. 저번에 기업 분석도 얘기했죠. 기업 분석은 처음에 제가 분석할 때 한 달 걸렸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붙어 보니까 이제 일일이면 하죠. 물론 이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이 습관의 힘이 되게 무섭습니다. 습관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굉장히 탁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를 쓰는 게 제일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주식을 잘하기 위한 습관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피드백을 들을 줄 아는 거, 요겁니다. 상대의 의견, 혹은 나랑 다른 의견, 혹은 책에서 나온 의견, 다양한, 그리고 비판 수용할 줄 알고 그거를 수렴해서 내가 개선해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개선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원래 떠오른 거는 통계적으로 근거를 찾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아까 복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왜 중요하냐? 어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크게 자기 습관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워렌 버핏을 되게 좋아했고 추종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만 샀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분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다시 바꿨고, 다시 또 최근에 제가 복귀를 했다 그러죠. 복귀를 통해서 또 바꿔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피드백도 피드백이지만 개선이란 게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과 출신이라면 정답이 정해진 게임만 했을 거예요.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있죠. 물론 제가 깊게 박사학위까지 안 타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문과와 이과의 차이를 찾으라면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과는 좀 답이 정해져 있고 문과는 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 뭔가를 자기가 발전해 나가려면 사실은 텍스트북이 있어가지고 요거 요대로 해라 그러면 따라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이런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얘기 하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투자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앞에 잘했던 굉장히 어떤 성과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메모를 들고 다니면서 여의도에 뭐 정말 많은 뭐 CIO부터 시작해서 밑에 다른 분들 뭐 부장님들 뭐 또 혹은 뭐 다른 운용력들 나보다 선배들 전부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메모 적고 매번 들어와서 메모 정리하고 뭐 이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책도 중요하죠. 책에서도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이야기거든요. 살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잘한다 찾아가보고 또 누가 잘한다 하면 또 찾아가서 여기서도 얘기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이거는 나랑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을 한 다음에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원래부터 투자 동아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여의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빈 공백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선배들이나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면서 듣고 이거 맨날 메모하고 그래서 저는 탭별로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어떤 뭐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의 탭에 그 사람이 누구고 누가 며칠 날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 다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보스가 이거를 한번 보시고 되게 어떻게 하다 보시게 됐어요. 이제 비서분이 뭐 제가 이거 메모 정리하는 거 보고 프린트해가지고 뭐 드려가지고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셨는데 언제 무슨 말 했는지 다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말로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 일단은 들어서 뭐 적을 게 없으면 그냥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뭐 요즘엔 또 이거 말고도 만약에 자기 주변에 주식 잘하는 사람이 없다 블로그 찾으면 되잖아요. 블로그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블로그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을 테고 혹은 정말로 많은 뭐 책도 많고요. 다양한 소스들에서 뭐 구글링 하셔도 됩니다. 구글링 하면은 정말 많은 어떤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만의 어떤 투자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집착적으로 하는 저는 그랬거든요. 집착적으로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투자관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어느 정도 해보다가 또 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자신감, 자만심 가지다가 겸손이란 걸 깨달기 시작하면서도 이제 투자가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겸손을 가져야죠. 과신을 하지 않고 확신을 하는, 과신에서 벗어나서 확신을 하는 이 과정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주변의 얘기를 그래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피드백을 계속 흡수하면서 계속 자기를 바꿔나간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느 소스든 좋습니다. 소스가 뭐 어디든 좋아요. 이게 어떤 뭐 책이든 뭐 주변이든 블로그든 뭐든 간에 어디서 듣던 간에 모든 들은 거를 바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 그 인생에서도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뭐 엑셀 파일이 있고 모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막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게 습관이 처음에 들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특히 뭐 투자만 할 거면 또 상관없는데 뭐 이것저것 자기가 뭐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하다 보면 아마 처음에는 뭐 몇 시간씩 걸릴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웬만해서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투자에서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들은 얘기를 또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또 그래 이 얘기요 비슷한 얘기네. 그래서 그걸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어떤 투자관이 생기고 그게 강화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단 한 가지,
하워드 막스도 그런 책을 썼었죠. 이게 한국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제 한 뭐 20개의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 한 가지만 꼽아라 하면 여러분은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뭐 인내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꼽아라 했을 때는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 되게 고루한 얘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2년 1월 23일인데요. 1월 23일. 코인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빅테크 중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좀 약간 로지한 전망을 가진 이렇게 약간 장밋빛 전망을 가진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뭐 이게 다시 반등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과 관련한 거를 제가 예전에 영상을 몇 개는 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다음부터는 꼭 현금을 항상 10에서 15% 혹은 사람에 따라 20%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나머지 80%나 85%로 수익을 내고 이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하락장에 여러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약에 이번에도 현금이 없었다. 혹은 우연히 가지고 있는 거 빼고 이번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현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아니면 뭐 그걸 원칙으로 안 삼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했다면 원칙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란 게 지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일단 현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현금이 예를 들어 10에서 15%, 20%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내가 적은 돈을 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을 굴리고 있어. 그러면 20%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그래 뭐 그거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단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10%, 15%만 몇 억이야. 이러면 이 현금을 놀리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 뭐 뭘 해도 쓸 수 있는 돈이고 어디에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인데 뭐 CMA 뭐 금리 해봐야 0.7%뭐 이런데 여기에 넣어서 진짜 그게 놀고 있는 꼴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결정은 그런 게 있어요. 뭐 투자 아이디어가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되게 빛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나 보이는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또 돈을 넣게 되죠.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포기 못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을 투입을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항상 좀 좋아 보이죠. 지나고 나면 구관이 명관인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는 등장할 때는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또 넣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레버리지를 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없는 현금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을 이제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계좌가 녹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성악개미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 테슬라라고 합시다. 그럼 테슬라 너 거기 갈 데가 아니야. 왜 내려가니? 나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자야 되는데 너 오늘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반응. 이 솔직한 거죠. 이건 좀 나아요. 솔직한 반응.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코인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는 어차피 기축통화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또 찍어낼 거고 이런 말을 저는 되게 처음 들었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도 점점 이게 줄이는 상황에 금리도 오르고 돈을 줄이는 상황에 이게 언젠가는 돈을 또 찍을 거야. 왜냐? 여태까지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찍어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쨌든 언젠가는 돈을 또 찍었기 때문에 코인은 또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코인은 안 망할 거야. 뭐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약간 허세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둘 다 이게 굉장히 불안이라는 요소가 껴 있는데 그 불안이라는 요소가 왜 껴 있냐?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없다는 건 이 굉장히 불안함을 겪게 만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 이제 들리죠. 그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 또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현금은 항상 없게 되죠.
이 현금만이 아니에요. 뭐 종목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철학이 있죠. PER이 낮은 거 살 거다. PBR이 낮은 거 살 거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거는 딱 하고 경영자가 별로면 절대 사지 않겠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 보니까 또 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투자를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라는 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어떤 원칙을 만들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칙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원칙을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반성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원칙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는데 무슨 반성을 합니까? 그냥 원칙 안 지켰는데 이게 다잖아요. 근데 원칙을 지켜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어요. 그러면 1번이 잘못됐다. 1번을 다르게 1-번으로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개선을 거듭한 다음에 최고의 원칙을, 나만의 원칙을 뽑아낸 다음에 그 원칙을 쭉 지켜나가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죠. 투자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매니저 시절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어 하길 좋아하는데, 만나러 다니면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기계적으로 주식하는 게 제일 잘한다. 그럼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AI 쓰거나 뭐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돌리면 괜찮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숫자적으로, 퀀트라고 하죠. 숫자적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펀드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게 숫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주관이 들어가고요. 그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지금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PER은 어떻게 다르게 줘야 한다, 어떤 그런 주관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거를 기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주관이 들어가는데 기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기계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람이 투자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고 그걸 지켰을 때 수익이 잘 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기계적으로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어떤 뭐랄까요,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또 아집가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 약간 외골수가 사실 주식을 잘해요. 주식 정말 잘하는 분들 사실 정말 꼬장꼬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외골수인 분들이 주식을 잘해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 만나 보면은 자기만의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계적인, 그리고 집착적인 약간 원칙주의자. 근데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주식을 듣거나, 보통 이게 절반은 주식을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플러스 이게 50%겠죠. 나머지는 뭐 감이죠.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이거 뭐 지금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금을 좀 줄여도 되겠어.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때려 맞추기. 그래서 어떻게 실력이 늘 수 있겠습니까? 감을 늘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감이란 건 굉장히 확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죠. 결국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원칙을 마련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종목 분석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 분석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그 종목 분석 영상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이 알고 싶다, 이거지 않나. 물론 이제 분석하는 법이 궁금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종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제가 흔히 기초 강의나 어떤 투자 팁스,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런 원론적인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값진 건데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 원칙을 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무슨 이런 종목이나 간단한 팁 같은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개선해 나가는 거죠. 계속 이거는 잘못됐네,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
개선 하다 보면 내 원칙이 점점점 확고해지고 세월이 가면서 내 원칙이 강력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나는 투자자가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모임을 가진다? 혹은 어떤 사람들하고 투자 의견을 교류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깊게 매몰되는 건 좋지 않다. 뭐 버핏도 그랬잖아요. 뉴욕에 있으면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소음이 심하니까 나는 내 고장에 있겠다. 그래서 오마하에 가서 자기만 방 해가지고 그 안에 컴퓨터도 안 놓고 요즘에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신문이나 읽고 이렇게 투자를 하죠. 자기만의 생각만 정리하고. 그게 사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자가 되고 싶으면 이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수하려고 노력을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단 한 가지. 하워드 막스도 그런 책을 썼었죠. 이게 한국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제 한 뭐 20개의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 한 가지만 꼽아라 하면 여러분은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뭐 인내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꼽아라 했을 때는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 되게 고루한 얘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2년 1월 23일인데요. 1월 23일. 코인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빅테크 중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좀 약간 로지한 전망을 가진 이렇게 약간 장밋빛 전망을 가진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뭐 이게 다시 반등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과 관련한 거를 제가 예전에 영상을 몇 개는 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다음부터는 꼭 현금을 항상 10에서 15% 혹은 사람에 따라 20%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나머지 80%나 85%로 수익을 내고 이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하락장에 여러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약에 이번에도 현금이 없었다. 혹은 우연히 가지고 있는 거 빼고 이번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현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아니면 뭐 그걸 원칙으로 안 삼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했다면 원칙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란 게 지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일단 현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현금이 예를 들어 10에서 15%, 20%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내가 적은 돈을 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을 굴리고 있어. 그러면 20%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그래 뭐 그거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단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10%, 15%만 몇 억이야. 이러면 이 현금을 놀리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 뭐 뭘 해도 쓸 수 있는 돈이고 어디에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인데 뭐 CMA 뭐 금리 해봐야 0.7%뭐 이런데 여기에 넣어서 진짜 그게 놀고 있는 꼴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결정은 그런 게 있어요. 뭐 투자 아이디어가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되게 빛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나 보이는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또 돈을 넣게 되죠.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포기 못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을 투입을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항상 좀 좋아 보이죠. 지나고 나면 구관이 명관인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는 등장할 때는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또 넣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레버리지를 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없는 현금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을 이제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계좌가 녹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성악개미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 테슬라라고 합시다. 그럼 테슬라 너 거기 갈 데가 아니야. 왜 내려가니? 나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자야 되는데 너 오늘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반응. 이 솔직한 거죠. 이건 좀 나아요. 솔직한 반응.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코인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는 어차피 기축통화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또 찍어낼 거고 이런 말을 저는 되게 처음 들었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도 점점 이게 줄이는 상황에 금리도 오르고 돈을 줄이는 상황에 이게 언젠가는 돈을 또 찍을 거야. 왜냐? 여태까지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찍어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쨌든 언젠가는 돈을 또 찍었기 때문에 코인은 또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코인은 안 망할 거야. 뭐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약간 허세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둘 다 이게 굉장히 불안이라는 요소가 껴있는데 그 불안이라는 요소가 왜 껴있냐?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없다는 건 이 굉장히 불안함을 겪게 만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 이제 들리죠. 그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 또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현금은 항상 없게 되죠. 이 현금만이 아니에요. 뭐 종목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철학이 있죠. PER이 낮은 거 살 거다. PBR이 낮은 거 살 거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거는 딱 하고 경영자가 별로면 절대 사지 않겠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 보니까 또 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투자를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라는 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어떤 원칙을 만들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칙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원칙을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반성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원칙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는데 무슨 반성을 합니까? 그냥 원칙 안 지켰는데 이게 다잖아요. 근데 원칙을 지켜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어요. 그러면 1번이 잘못됐다. 1번을 다르게 1-번으로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개선을 거듭한 다음에 최고의 원칙을 나만의 원칙을 뽑아낸 다음에 그 원칙을 쭉 지켜나가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죠. 투자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매니저 시절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어 하길 좋아하는데 만나러 다니면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기계적으로 주식하는 게 제일 잘한다. 그럼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AI 쓰거나 뭐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돌리면 괜찮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숫자적으로 퀀트라고 하죠. 숫자적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펀드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게 숫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주관이 들어가고요. 그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지금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PER은 어떻게 다르게 줘야 한다, 어떤 그런 주관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거를 기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주관이 들어가는데 기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기계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람이 투자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고 그걸 지켰을 때 수익이 잘 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기계적으로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어떤 뭐랄까요,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또 아집가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 약간 외골수가 사실 주식을 잘해요. 주식 정말 잘하는 분들 사실 정말 꼬장꼬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외골수인 분들이 주식을 잘해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 만나 보면은 자기만의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계적인 그리고 집착적인 약간 원칙주의자. 근데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주식을 듣거나 보통 이게 절반은 주식을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플러스 이게 50%겠죠. 나머지는 뭐 감이죠.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이거 뭐 지금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금을 좀 줄여도 되겠어.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때려 맞추기.
그래서 어떻게 실력이 늘 수 있겠습니까? 감을 늘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감이란 건 굉장히 확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죠. 결국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도 안 해요. 왜냐 원칙을 마련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종목 분석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 분석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그 종목 분석 영상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이 알고 싶다. 이거지 않나. 물론 이제 분석하는 법이 궁금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종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제가 흔히 기초 강의나 어떤 투자 팁스,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런 원론적인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값진 건데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 원칙을 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무슨 이런 종목이나 간단한 팁 같은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개선해 나가는 거죠. 계속 이거는 잘못됐네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 하다 보면 내 원칙이 점점점 확고해지고 세월이 가면서 내 원칙이 강력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나는 투자자가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모임을 가진다? 혹은 어떤 사람들하고 투자 의견을 교류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깊게 매몰되는 건 좋지 않다. 뭐 버핏도 그랬잖아요. 뉴욕에 있으면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소음이 심하니까 나는 내 고장에 있겠다. 그래서 오마하에 가서 자기만 방 해가지고 그 안에 컴퓨터도 안 놓고 요즘에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신문이나 읽고 이렇게 투자를 하죠. 자기만의 생각만 정리하고. 그게 사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자가 되고 싶으면 이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수하려고 노력을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